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폭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2%, 나스닥이 4% 하락합니다. 기술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분을 뚫을 경우에는 뉴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저께 시간에서 미국 지수가 빠지고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나 우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과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일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기도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요. 이름 참 길고 그러네요. 위원장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지만 1분기 GDP 감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세 정책을 피게 되면 상호 관세가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케빈 헤셋 같은 사람은 1분기 GDP 감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세 정책이 3개월에 끝날까요? 굉장히 오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너무나 시끄럽네요. 그렇죠? 관세로 통해서 전 세계를 흔들고 그렇죠? 또 이민자들을 내쫓아버리고 영주권을 뭐 70억에 500만 달러에 판다고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가난한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으로 불을 다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 세계 미국의 불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거도 뺏기고 반도체의 기술력은 한국이 제일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이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강하죠. 미국이 모든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 지금 발전한 것은 다 미국이 뺏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악수를 두고 있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되면 결국 그 손실은 개미들한테 가게 돼 있고요. 그건 유권자들이 마음이 변심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차피 됐기 때문에 4년 뒤에 자기는 안 해도 할 거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시장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교적 결례를 범해야 하는 과정까지 보이면서 뜯어낼 걸 뜯어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그냥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과 그런 협상 과정 속에서 러시아는 또 가스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 녹화하면서 굉장히란 말을 많이 쓰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란 말을 오늘 많이 쓰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 사실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지표들이 나빠져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표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은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자기 거를 얻고 지표가 나빠지면 연준이 금리나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나요? 어쨌든 그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시장을 흔들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네요. 예전에 1기 때 트럼프도 들어도 계속 여기 가서 저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트윗에 글 써가지고 시장을 4년 내내 갖고 놀았는데 또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나이도 많기 때문에 마음도 오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 불확실성을 세계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트럼프가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 흔들고 있으니 만들고 있으니 그게 좀 문제가 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15%나 빠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테슬라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기술적으로 하락하기 어려운 자리를 깨트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애플도 4%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5% 하락했습니다. 메타 4%, 마이크로소프트 3%, 알파벳 4% 하락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죠. 이 종목의 시총이 하루 만에 1100조 원이 날라갔다고 합니다. 110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600조 대니까요. 1조 5배가 날라간 겁니다. 1조 500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나스닥과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이걸 깨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일단 깼습니다. 그렇죠? 깼지만 지난번 저점 맞죠? 다우는 드디어 지난번 저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 부분까지 왔다라는 것은 박스권 하단까지 왔다, 이렇게 해석을 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까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마저 밀린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지죠.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요거와 요거 연장선이 여기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탈했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탈했다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탈했다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200일선을 딱 지지하고 끝났습니다. 일단 지지하고 끝났어요. 이평선은 역배열로 들어갔고요. 일단 지지하고 끝났습니다. 박스권이라면 여기서 무조건 올라서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일단 쌍봉에서 죽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쌍봉이 맞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나스닥도 깨졌죠. 그렇죠? 이제 제가 캔들로 그었는데 후행 스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후행스펠로는 이런 식의 캔들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깰 수 없는 게 깨졌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나오던지,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그렇죠?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입니다. 여기 저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던지 그냥 올라가던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저는 일단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박스권이 첫 번째 박스권이 안 만들어진 거고, 다우는 첫 번째 박스에 만들고 두 번째 박스권에 저점을 오는 건지, 이거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 모든 차트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발언들, 그의 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나 열이 받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유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지수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먼저 볼게요. 15% 하락. 여기서 하방주에서 확보하다 죽어버렸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기 때 뭐라 했냐면, 이걸 깨는 것은 뉴스밖에 없다 했는데 트럼프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렇죠? 엔비디아 이게 깨졌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어떤 저점 부분은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테슬라는 살짝 깨졌고, 이제 문제는 테슬라의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엄청 몰따서 물량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나라 금투세 폐지됐죠. 뭐 시장 일각에서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외에 나온 돈 우리나라 들어와서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어제 가다 밀렸어요. 어제 장중에 어디 2%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얼마에 끝났냐면요, 보합에 끝났나, 보합에.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요. 그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랜드 플래시라는 랜드가 있죠. 그렇죠? 이 랜드 값이 10% 올린답니다. 10%. 샌디스크가 4월 1일부터 10% 인상을 한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호재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랜드 10% 올린다고 합니다. 삼성. 근데 이걸 올리는 게 아니라 샌디스크라는 곳에서, 미국의 샌디스크가 올린 겁니다.
그동안 랜드업계에서는 그 감산 정책을 계속 피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실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죠. 물론 수요가 감소해서 감산을 했는데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만큼을 회복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왜냐하면 수요가 감소해서 감산을 해서 수요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는 유지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매출도 늘어날 거다 해석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쓸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HBM 납품도 3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죽다 살아났는데 오늘 또 하락해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한 2510 정도, 17, 뭐 60일선 싸움을 또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좀 별대 흐름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불확실성이 해석되고 있고, 일단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우리는 4월부터니까 다시 한미 FTA를 밀고 가는지 어떤 방법을 찾는지, 제가 볼 때는 한미 FTA를 파기하고 새로운 조건을 가져갈지, 한미 FTA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그 미국 주둔비를 요구할지, 요게 키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FTA 유지하고 미국 주둔비를 가져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미 FTA 내용을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세 관세가 4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죠. 그건 따져보면 다 나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로 수준. 더 내리면 마이너스인데 그건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 뉴스가 맞다면, 내용이 맞다면 결국 미국이 말한 것은 방위비, 주둔비를 좀 올리려는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전야 후강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번 확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도 전야 후강이 되는지 한번, 어저께도 전야 후강이었죠. 요번에 계속 전야 후강이었는데 그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